저는 이제 뉴욕에서 뉴욕 시립대 영화과를 졸업을 해서 한 7년간 이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가 1997년도 IMF 때 제가 미국을 갔어요. IMF 터지기 직전에 갔다가 어학연수하러 갔다가 IMF 터져서 한국에 못 들어오고 7년간 한국에 진짜 한 번도 못 들어오고 거기서 공부하고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성실한 좀 기독교인이었으니 지금은 교회 안 가고 좀 날라리긴 한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크리스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좀 다른 걸 써볼까 했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할 때 이렇게 엑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엑스가 뉴욕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에서는 엑스가 이렇게 CH 발음이 난대요. 그래서 실제 이제 뉴욕에서 엑스마스라고 시작해서 전 세계로 엑스마스라고 펴졌다 그래서 영문명 크리스 할 때 CH가 X로 대치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997년부터 썼던 영문 이름을 그냥 피자 붙여가지고 했고요. 로고는 이렇게 삼각형인데 다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할 정신하고 다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뉴욕에서 생활을 할 때 이제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리얼을 이제 많이 아침에 먹었거든요. 싸고 맛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먹던 시리얼 중에 과일 시리얼이 있었는데 빨간색, 뭐 파란색, 초록색, 삼각형짜리 이렇게 시리얼이 있어요.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프리티 뭐 무슨 시리얼이 있는데 그 시리얼을 이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 오래 놔뒀다가 이렇게 툭툭 털어서 하다 보면 삼각형이 예쁘게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착안을 해서 헝그리 정신으로 회사를 좀 만들고 재밌는 회사 만들고 또 시리얼 이거 먹을 때 좀 바삭바삭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가 좀 작지만 2012년도 7월에 제가 회사를 만들었고요.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제 저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좀 뭔가 기술하고 부독합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뭐 VR, AR 생각한 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놀이라는 롤러코스터 캐릭터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전통적인 이제 IP 라이센싱 사업,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하드웨어 하겠다.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그 계획대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삼각형의 3위일체 정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놀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2017년도에 3월부터 KBS ETV 방영을 시작으로 전 세계 한 19개국에 방영을 하고 있고요. 롤러코스터 보잉 놀이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롤러코스터 캐릭터인데 테마파크 놀이파크라는 이제 살고 있는 롤러코스터 주인공 놀이 여자친구 지니는 이제 지니 인더 바트 그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최근에 알라딘 영화에서 나온 그 지니에서 착안한 이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놀이를 많이 도와주는 아이고요. 아빠 드래곤 라이더 놀이파크 용 그다음에 이제 가족을 위한 컨텐츠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역시 강아지다. 강아지 저도 지금 한 뭐 진돗개, 풍산개, 집에 뭐 신추 뭐 해가지고 총 다층까지 한 100~6마리 키우고 있고 지금도 2마리 키우고 있고 하는데 반려견 범퍼 이제 놀이동산 살고 있는 범퍼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저는 강아지라고 생각을 해서 범퍼, 이름도 범퍼, 소리도 펑펑 이렇게 하고요. 악당이 항상 스토리 있어요. 악당 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 따왔고요. 베가랜드라는 그 놀이파크의 사장이고 놀이파크를 이제 호시탐탐 M&A를 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키는 이야기가 이제 주 이야기입니다. 이제 회사 만들면서 이제 뭐 M&A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저 애기가 둘이 있는데 시나리오를 쓴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1997년도에 미국 가서 어학연수 갔다 갑자기 IMF 터져 어쩔 겨에 그냥 남아서 이제 원래 이제 전공은 저는 전자공학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가 왠지 영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영화를 하면서 졸지에 1년부터 다시 4년까지 학교를 다시 다녔고 그때 이제 공부하고 와서 2003년도에 학교 와서 이제 저는 바람피기 좋은 날 영화 조감독도 했었고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따개비로 작가
그때 이제 한참 영화 할 때는 되게 가난해서 2003년도에 이제 귀국하고 제가 1년 동안 번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사실은 이제 프로듀서도 들어가고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구미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경북 구미. 산 이유는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그 LG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LG전자의 이제 TV 사업부 본사가 구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영화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알바나 뭐 이런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딱 제작할 때 그때 바쁘고요. 나머지는 다 백수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미 가서 살자 해가지고 구미 가서 살면서 그때 이제 구미시에 금호랜드라고 조그만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그때 2살 때쯤 됐을 때 이제 제 아기를 금호랜드에 자주 데리고 가면서 아이가 이제 롤러코스터 애들은 다 좋아해요. 타고 싶어 하는데 키 때문에 대부분 못 합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130cm 이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아무리 좋아해도 못 타요. 그때 착안을 한 거죠. 롤러코스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롤러코스터를 타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의 로망을 채워주겠다 싶어서 그때 착안해서 썼던 시나리오 한 아기가 2살 때니까 저 아기가 지금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한 1년 전에 썼던 시나리오이고 그때 그냥 선물 주려고 제가 금호봉대 도서관에서 한 달간 진짜 착실하게 9시 되어서 도서관에서 썼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7년 전에 회사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하여튼 스토리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항상 회사를 만들거나 이제 스토리를 만들거나 할 때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제 사업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그게 기업가 정신하고 통하는 것 같고 어떤 작품 정신하고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타겟을 37세로 타겟을 잡았고 아이들이 그 롤러코스터 타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그때 시나리오 썼을 때도 제가 구글 검색 정도는 한번 해봤습니다. 롤러코스터라는 캐릭터가 있나? 근데 이제 놀랍게도 롤러코스터라는 캐릭터로는 애니메이션이 캐릭터도 없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속속 해줘 이거다. 롤러코스터는 다 하는데 전 세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프리카에 가도 롤러코스터를 못 타본 사람은 있어 롤러코스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되게 글로벌하게 통하겠다 해서 자신감을 갖고 썼는데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의 어떤 디자인이나 컨셉만 가지고 해외 전시회를 많이 다녔어요. 7년간. 회사 만들 때부터 처음에는 저 자본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거의 영원으로 땅콩으로 회사를 진짜 무식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을 7년 전에도 노리고 저희 회사 첫 번째 정규직 직원 전 중국인으로 뽑았습니다. 저 말고. 물론 이제 제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여동생이 일단 직장 다니면서 회사를 조금 만들었는데 SK 상생 혁신센터라고 이렇게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 공간들이 있어요. 요즘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원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많이 다니면서 실제 이제 호남 요크라는 중국 그 회사랑 또 뉴질랜드의 파워 스튜디오는 이제 호빗이랑 이런 그 유명한 영화들을 만들었던 후반장 스튜디오랑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아까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하고 있고 고무적인 거는 저희도 이제 제작을 한 4년 정도 해서 한참 이제 제작할 때 뭐 사드 터져가지고 사실 국내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근 한 3년간 중국 시청에서 방영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동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또 이제 공동 제작을 중국에서 메인 제작을 하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썼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애니메이션으로 돼서 방영이 될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방영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작년 12월 24일 날 중국 CCTV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좀 좋아서 최근에 또 중국하고도 계속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희가 저거 만들 때 그 이제 제작 기간은 한 2년 좀 남짓 걸렸고요. 물론 이제 그 전 준비 기간은 되게 길죠. 근데
저희가 중국에서 그래도 좀 운이 좋게 아까 그 제작사로부터 100만 불 투자도 받고 저희도 뭐 VC 투자도 받고 이러면서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혹시 뭐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관심 있으시거나? 애니메이션이 되게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되게 안 좋은 게 제작비가 저희도 한 42.6억 원 들었어요. 11도 52자. 보통은 요즘 한국 애니메이션도 한 60억, 70억 정도는 들어요. 한 2, 3년 제작비간에. 근데 애니메이션이 딱 방영하면 막 돈 벌 줄 아는데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해서 방송국에서 받는 방영료는 전체 제작비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KBS 방영을 했는데 KBS에서 저희한테 준 돈이 한 3억 원이 채 안 돼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수를 방송에서는 사실 애니메이션 회수를 못해요. 전 세계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일부 두 개 국가, 미국하고 일본.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알다시피 워낙 디즈니나 박스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 손 이렇게. 자 질문 언제든지 하세요. 제가 하다가 되게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료는 좀 딱딱해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뭐 아시다시피 뭐 포켓몬이니 뭐니 워낙 뭐 애니메이션은 사실 방송에 좀 많이 벌어들여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사실 이제 좀 힘들죠. 힘든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퀄리티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되니까 방송에 돈을 많이 주고 돈이 많이 되는 곳이고 광고도 많이 붙다 보니까 기존의 IP들, 그러니까 IP라고 하는 건 캐릭터, 인터렉처 프로퍼티 뭐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방영됐던 애니메이션이나 방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디즈니, 이런 팍스 이런 데랑 대부분 이미 방송국이 몇 년씩 계약이 돼 있어요. 일본은 이제 각 방송국마다 예를 들어서 뭐 짱구는 모바일 일본이 좋으면 앞으로 5년간 이미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 후에 그러면 들어가면 되지 하면 5년 후에 또 5년 계약하겠죠. 그런 식이어서 일본도 요즘 조금 이렇게 문제이긴 해. 너무 시리즈만 계속 하니까 좀 신작들이 안 나오나? 이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미 되는 곳들의 마켓에는 이미 커다란 플레이어가 있다. 라는 게 정석입니다. 이제 사업을 어떤 분야를 하실지 모르지만 돈이 되는 곳은 여러분들 이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기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 버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는 곳에 이미 다 뭐 삼성이니 LG니 뭐 여기 뭐 방송도 돈 된다고 하니까 뭐 근처에 있지만 아직 여기 CJ 들어갈 수도 있어요. CJ를 까는 게 아니라 CJ도 있고요.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되는 곳에는 이미 돈이 버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근데 돈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이게 참 이제 딜레마예요. 신생 기업들의 굉장히 큰 딜레마가 돈을 버는 곳에는 이미 뭐든지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걸 뚫고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될까? 역시 뭐 항상 얘기하지만 혁신, 새로움 이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혁신이나 새로움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거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가기 이전에 뭐 워낙 저도 사업하기 전에 뭐 테드니 이런 거 다 섭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섭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는 강의니까 뻔한 얘기들 다 거기 있으니까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저는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뻔한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까? 라이센싱도 돈이 되니까 다 플레이어들이 있죠. 요즘 뭐 카카오톡, 뭐 비치캣, 저 어저께 가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먹는데 케이크 있는 거 캐릭터 케이크 있더라고요. 다 카톡 캐릭터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애니메이션 회사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약간 실망하고 되게 깜짝 놀랐고 충격받았거든요. 빛이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케이크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 핑크퐁도 없어요. 그래서 돈 있는 데는 다 돈 버는 사람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센싱도 하고 싶죠. 저도 많이 하고 싶고 저희 컵에도 붙여서 팔고도 싶은데 돈이 되어 있는 플레이어들하고 이미 계약도 끝났고 또 이제 돈이 되는 곳들하고 이미 계약이 됐고 돈이 있는 곳들은 또 자기들 돈으로도 하고 그쪽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올드 시장, 올드 어떤 마켓이나 이런 산업군에서는 사실 뚫고 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뉴 마켓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마켓을 이렇게 없는 마켓 창출한다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하는 대단하신 분들도 있죠. 세상에 대단한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 생각이나 그런 아이디어나 저는 사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대부분 사람들 비슷하다고 보고 누가 더 낫다, 뛰어나다 이런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천재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사실 이제 열심히 누가 더 빨리 찾아가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좀 약간 쉬운 부분은 뭔가 이런 올드 마켓하고 뭔가 좀 새로운 컨셉을 결합을 하면 뭔가 새로운 시장 같은 게 이게 창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저희 IP는 어차피 이제 테마파크에 살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최종적으로 놀이파크라는 테마파크를 이제 원대한 꿈을 꾸고 디즈니가 디즈니의 꿈을 꿨듯이 하고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당장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수조 원의 돈이 드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이게 실내 공간에 작은 공간이어도 테마파크 온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뭔가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착안했던 게 그런 건데 디지털 기술 여기 이제 VR일 수도 있고 AR일 수도 있고 다양한 MR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어떤 디지털 콘텐츠들과 이루어진 실내 공간 사업을 하면 뭔가 좀 새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희 IP랑 또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억지를 또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IP가 뭐 자동차인데 뭐 롤러코스터 만든다고 해도 안 되고 동물인데 갑자기 뭐 다른 거 한다고 해서 된다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신사업으로 작년부터 이제 추진을 했던 게 디지털 테마파크, 실내형 디지털 뭐 이제 거창한 이제 실내형 디지털 테마파크라고 해서 저희 안에 있는 공간에 작년에 저도 라파의 지원도 받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지원도 받았는데 노하면 또 다른 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일반이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뭐 범퍼카 이런 거 애들 많이 타잖아요. 이런 데 범퍼카장에 그 디지털 뭐 프로젝터나 이런 거 이미지를 싸서 뭐 트랙을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변형을 시킬 수 있고 다양한 센서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이제 디지털 범퍼 놀이장 이런 거랑 또 그 외에도 놀이판이라서 등 던지고 캐릭터 맞추고 서로 반응하고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디지털 콘텐츠들을 이제 9가지를 개발을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애기 둘 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의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혹시 여기서 아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결혼하셨거나? 한 분도 없으세요? 와, 엄청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미세먼지 있죠. 애들 이제 나오면 밖에 미세먼지들 밖에 데리고 나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데리고 나갔나? 귀찮죠. 대부분 저희 그 젊은 세대들의 아이 키우는 방식은 보통은 주말에 퀴즈 카페라는 곳을 많이 데리고 가요. 저도 그렇게 돈 뭐 1년에 50만,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에요. 1년에 50만 원 벌었을 때도 퀴즈 카페에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한 15만 원, 20만 원 평균적으로 매주 데리고 갑니다. 왜냐? 주중에 너무 힘들죠. 주말에 애들 놀아줘야 칭얼대는데 밖에 뭐 비도 오고 뭐 공기도 안 좋으면 실내형 이런 놀이시설을 가서 애들하고 놀아줘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딱 착안을 한 거예요. 퀴즈 카페 나도 많이 데려가고 나처럼 돈을 못 버는 사람도 그렇게 돈을 쓰는데 얼마나 많이 쓰겠냐.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퀴즈 카페가 우리나라에 2,600개 있고 이미 플레이어들이 있겠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조사를 또 따다닥 해봤더니 우리나라 퀴즈 카페에 10% 이상 보유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플레이타임이라고 전국에 300개 이상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놀이 퀴즈 카페요 이렇게 들어가면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그냥 캐릭터로 퀴즈 카페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뭐 호로로 카페도 있고 타요 카페도 있고. 그러면 저희 캐릭터가 그 뭐 타요나 뭐 호로로보다 유명하냐? 이것도 이제 냉정하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 애기 데리고 가서 썼고 이제 진짜 피한 땀이도 심장이었고 그 10몇 년 전에 썼던 거 무편한 거 꺼내가지고 창업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얘가 제일 저한테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든 제가 이게 예정이 있든 그거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또 아셔야 돼요. 저한테는 최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나의 애정만 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진출을 해야 돼. 이 시장은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에 인터랙티브가 들어간 형태의 키즈 카페라면 어떨까 했는데 마침 또 이제 저는 항상 데이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컨텐츠를 하지만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빅데이터고 그런 시대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12년 전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저 인터넷 구글 검색을 먼저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되게,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말이 잘못됐어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이제 같은 돈으로 기존에 그냥 키즈 카페 열심히 하는 거랑 좀 이것처럼 또 새로운 형태 키즈 카페 열심히 하는 거랑은 경쟁률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저희 캐릭터 인지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성과 결과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를 이제 기업가 정신이니까 보통 이제 그 페이팔 창업했던 분이 책을 쓴 것도 있는데 제로 투 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는 제로에서 독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로 투 원이거든요. 독점하기 쉽진 않지만 좀 중구난방한 거 죄송해요. 이제 원래 이걸 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페이팔이라는 게 그 전자 인터넷에서 쉽게 결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전에는 페이팔이 그 전에는 뭐 송금하거나 다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송금하는 거 다 있었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렵고 귀찮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페이팔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돈 쉽게 전송하자. 그러니까 없던 시장이 아니에요. 송금 시장은 있었는데 쉽게 만들어서 거기에 독점을 아무것도 없던 제로에서 원이라는 시장을 만들어낸 분들이 페이팔이고 그분들이 지금 뭐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서 꽤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요즘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키즈 카페 시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디지털 형태의 이렇게 새롭게 인터랙션을 즐길 수 있는 시장이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없다고 봤어요. 일부 이렇게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요즘도 키즈 카페나 공간에 들어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컨셉을 그렇게 하는 건 없다고 봐서 제로 투 원이 될 수 있겠다. 다시 뒤돌아가서 롤러코스터 캐릭터도 그래요. 롤러코스터는 다 알아요. 다 있는데 롤러코스터 애니메이션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가 뭐 사업을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런 로직은 좀 발달했었던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남들이 안 하지만 좀 검증된 거 이게 좀 찾기 쉽지는 않은데 다 아는데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땅 파서 같이 땅 파는 거 좀 땅이 좀 물른 데 가서 땅을 파야지 그래야지 에너지도 덜 들지 딱딱한데 시멘트 바닥에서 도시에서 막 경쟁 심한데 시멘트 바닥을 뚫려고 하면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물른 데 가서 이제 땅을 열심히 뚫었더니 만들어낸 브랜드가 디지털 놀이 키즈 카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한 놀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러니까 놀이라는 IP들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나 새로운 거 만든다라는 게 좀 쉬운 부분은 이것도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결합이라고 해요. 요즘 다 연결사회라고 하는데 캐릭터 키즈 카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많아요. 우리 뽀로로 카페, 타요 카페도 많고 또 기존의 키즈 카페도 많아요. 근데 이제 캐릭터랑 키즈 카페나 기술이랑 결합한 키즈 카페는 별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춘천에 있는 롯데마트에 오픈을 했고 이제 전국에 최근까지 한 4개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또 특이하게 하나는 올 1월 20일에 저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또 스카이몰이라는 쇼핑몰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5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제가 또 뒤에다 말씀드릴게요. 왜 제로 투 원이 위력을 발휘했느냐. 저희처럼 키즈 카페를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봤고 앉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키즈 카페를 독일에 저희 인테리어랑 설치를 다 했거든요. 했던 이유는 놀이라는 컨셉,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의 융합을 좋게 보고 그거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봤더니 있다라는 그게 잘 매칭이 됐고 열심히 물론 뛰어다녔던 그런 역할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콘텐츠들이 제가 1시간 반 동안만 강의를 시간을 볼게요. 얘기 많아요. 이제 뭐 콘텐츠는 이제 저희도 인터넷만 들어가시면 이제 다 나와서 뭐 보여드릴 건 없는데 약간 기존의 공간을 개조를 할 수도 있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면 보통 골프 정도는 다 있거든요. 어떤 공간이나. 그러면 여기에다 프로젝터 달고 센서를 달고 컴퓨터랑 인터넷 연결을 하면 이렇게 딱 콘텐츠 공 던져서 애들하고 맞추고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저 이제 하나는 애들이 이곳에 오면 지루하지 않게 만들자라고 해서 모든 콘텐츠들이 약간 게이미피케이션을 좀 도입을 해서 게임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해서 포인트를 뭐 먹게 한다든지 먼저 끝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가는 이유가 이제 기존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 이게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고 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공간이 있었나?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1년 동안 계속 오면 지겨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면 잘 안 오게 되거든요. 새로 오는 사람만 오는데 여러분들을 잘 오게 하려면 결국 핵심은 컨텐츠여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컨텐츠고 이런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는데 기존의 이제 공간 키즈 카페나 이런 것들은 컨텐츠를 모으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대부분 하냐면 때려부시고 다시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일시적으로 다 모이는데 또 막 돈 벌었다가 또 한 1, 2년 주기로 이렇게 때려부시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나자 싶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업데이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계속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 VR, AR 다 하고 계셔서 여기는 길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니까 알 거예요. 이제 계속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슬라이드도 이렇게 수면에 싸서 내려가면서 이제 다른 거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롤러코스터다 보니까 이제 롤러코스터 위에서도 경주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자동차 경주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화면 앞에 쓰면 이제 얼굴 사진이 캡처돼서 이렇게 달리는 롤러코스터 위에서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독일에 설치했을 때도 저희가 자신 있게 갔던 게 콘텐츠나 이런 것들 다 현지 저희 회사에서 업데이트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게 키즈 카페 사업 설명하면 또 길어질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즈 카페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런 공간 사업이 굉장히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해요. 그래서 와 하고 여러분들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큰 업체, 예를 들어서 옆에 CJ가 갑자기 더 화려하게 VR 캠퍼스 만들고 여러분 다 와 하면은 글로 다 가요. 여기 있지 않단 말이에요. 더 막 가는 연예인도 있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신생 업체들 중에 넷플릭스라는 업체는 다 아시죠? 네. 넷플릭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나왔던 업체예요.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디오 가게가 있었고 미국은 항상 이제 프랜차이즈가 항상 크게 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비디오 가게가 대부분의 비디오 가게가 뭐가 있었냐면 블록버스터스라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누구도 이런 신생 업체가 저 같은 업체죠. 몇 명이 만들었으니까 블록버스터를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도. 저도 생각을 안 했어요. 맨날 가서 저는 영화관이니까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블록버스터를 가면 이렇게 많은 비디오가 가서 막 보면 그것도 즐거움이고 몇 시간 골라서 빌려와가지고 보고 반납하고 이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처음에 넷플릭스가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건 아니고 넷플릭스는 비디오 테이프를 주문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그 원하는 비디오 테이프나 DVD를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예를 들어서 한 2만 제 기억에 그때 한 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무제한으로 한 번에 5개까지나 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다 본 다음에 걔네들이 리턴 봉투를 하나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 리턴 봉투에 넣어서 다시 반송을 하면 반송된 걔는 체크하면 또 다시 5개 또 빌릴 수 있고 그걸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업이 점점 커가면서 아예 그냥 그런 물리적인 거 없애버리고 서버를 통해서 그냥 볼 수 있게끔 했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왜 후발주자에 있는데 성공을 하게 했냐면 정확하게 제로 투 원 전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는 데 있어서 패턴을, 비디오 보는 시장은 항상 있었고 패턴을 일단 좀 편하게 처음에는 이제 월정액이라는 거, 월정액이라는 그거랑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오는 두 가지가 성공 포인트인데 처음부터 온라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정액이 뭐냐면 아까 정해진 한정된 금액에 예를 들어 2만 원이면 제 기억에 그때 미국에서는 비디오 하나 빌리려면 뭐 한 390원, 5천 원 이렇게 됐는데 한 4개 정도 빌리는 금액에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제한이긴 하지만 5개 빌리고 또 보내주고 오는 시간이 있죠. 그럼 이제 뭐 맥스 많이 빌려봤자 뭐 한 10개, 뭐 15개 됐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 같은 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 저는 또 영화과니까 그렇게 맨날 가서 돈 내고 아까운데 그 돈으로 무제한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무제한이라는 거는 회원 멤버십을 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멤버십 넷플릭스 회원이 딱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블록버스터가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잘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패턴이, 사람이라는 패턴이 계속 돈 나가고 있고 또 경쟁업체 있으면 그 넷플릭스도 좀 금액을 낮춘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회원들을 다른데 뺏기지 않는 효과를 초창기부터 유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블록버스터라는 대공룡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넷플릭스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전략을 처음에 짜실 때 내가 지금 보유하는 회원들이 과연 경쟁업체가 생기거나 누군가 다른 회사들이 뺏어갈 수가 있을까? 만약 그게 쉽게 어떤 형태로든 뺏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월정액이 됐든 어떤 다른 형태가 됐든 그걸 염두에 두고 또 사업을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옆에서 더 큰 사업자 딱 나타나가지고 마치 뺏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업이 망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거 그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보다 사실은 여러분의 노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전략이에요. 일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회사를 7년 전 만들 때 회사 만들 때부터 저 아까 그 한 명 직원 있을 때부터 그냥 하루 그냥 8시간 정도 했어요. 자유 출근제 했고 빨간 날 가시고 월차 하루 주고 저는 여름휴가도 일주일씩 가거든요. 지금도 금토. 왜냐하면 그냥 금토일 붙여가지고 한 9일 10일 쉬어라. 근데 제가 이렇게 회사를 한 4년 차 했을 때 와이프한테 엄청 혼자서 4년 동안 벤처 회사가 무슨 스타트업이 말이 되냐 밤새가지고 그러니까 밤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밤새고 많이 해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표니까 저는 많이 생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몰입해서 그걸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조금씩 쉬고 그럼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 마음은 급한데 약간씩 여유가 생기면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는 시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유 있으면 잠깐 놀러 가면 다른 경쟁업체도 보게 되고. 근데 앉아가지고 맨날 내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터득한 건 아니고 테드나 제가 3년간 회사 준비를 했거든요. 테드 보고 뭐 여러 개 했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다가 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 만들기 전에 저는 항상 데이터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테드나 이런 데도 이제 보고 이제 신문에서 검색만 하면은 그 치킨집 같은 거 검색하시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한 100개 회사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거는 퍼센트지가 10%가 안 돼요. 그리고 그 10% 살아남는 거에서 또 상장을 하거나 대박이 나거나 하는 회사는 또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더 쉽게 표현을 한 100개 회사 중에 한 1개 회사만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그냥 팩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든 천재든 돈이 많든지 간에 그 데이터를 정말 그 빅데이터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빅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치가 쌓인 것들이 빅데이터이고 통계이기 때문에 그 통계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신밖에 없다고 보고 통계를 절대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1% 확률밖에 안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8시간 근무를 하든 내가 4시간 근무를 하든 하루에 24시간 근무를 하든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하는 업무의 양보다는 좀 더 아까 얘기한 시장에 존재하는가, 공부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전략이나 남들 잘된 회사들 책도 저도 정말 많이 읽었고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7년 전에 제가 뭐 했냐면, 이게 너무 두서없는데, 제가 사실 7년 전에 은행을 다녔어요. 은행을 한 크레딧 스위스라는 외국계 은행에 한 3년간 다니면서 왜 다녔냐? 먹고 살려고 다녔어요. 왜냐면 외국계 은행은 돈도 되게 잘 주고 보수도 높고 되게 안정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들어갔는데, 제가 워낙 좀 치열하게 영화 쪽, 뭐 애니메이션 쪽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크레딧 스위스는 제가 회사 만든 그런 제도에 월차 하루씩 딱 주고, 뭐 여름휴가 일주일씩 주고, 딱 8시간 일하고 빨간 날 모든 공연 다 하시고 그런 회사예요. 근데 지루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3년간 경영서적도 읽고, 저 이런 과정들 그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점심시간 빼서도 반찬에서도 오고, 그 기업가 이런 정신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저는 한 6개월 그 회사 설립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 야간반도 들었었어요. 컨텐츠진흥원에서 했었던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한 3년간 내렸던 결론들이 종합이 돼서 회사를 좀 만들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별건 아닌데, 별거 아닌 건 아닌데, 이제 저는 더 저희 공간에 와서 더 계속 오게 만들고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저희가 6월부터는 이제 넷플릭스처럼 월정액 요금을 키즈카페에서는 최초로 출시를 했어요. 요즘 뭐 서브스크립션으로 많이 가니까 또 그것만 보면 새로운 건 아닌데, 키즈카페에서는 처음인데 그냥 그러니까 2번만 오는 비용으로 한 달간 무제한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고, 이제 매출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대신 이제 저희는 음료수나 FM이나 체험 상품들을 많이 팔아요. 거기서 메꿔놓고 처음에 이제도 도입할 때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아서 절반은 반대했고 절반은 괜찮을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출시했더니 저희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기우였다. 전략은 저희는 여기에는 그냥 플랫폼이다 생각해서 애들 많이 오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빅데이터든 뭐 체험 상품, 광고든. 그리고 더욱더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보통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영화관도 그렇지만 오면 이렇게 포인트 주잖아요. 저희도 포인트 적립을 해줘요.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포인트보다는 약간 블록체인 기반의 놀이코인 같은 거 출시를 해서 코인을 드리고 그걸 또 사용도 하고 또 거래도 하고 하면 어떨까 해서, 사실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에 출시를 했어요. 일시적으로 적은 양을. 근데 좀 반응이 좀 폭발적이어서 지금 이번 주에 또 2부 출시하고 이제 좀 글로벌하게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실제 이 공간에서 뭐 가상화폐들 되게 이제 굉장히 투기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실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사용도 하고 쓸 수도 있고, 또 아까 같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취득도 할 수 있게 일종의 이제 마이닝, 비트코인 마이닝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일단 작은 걸음을 한번 뛰어봤어요. 이제 저희가 결제나 이런 시스템들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시간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카이라인 프로젝트에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1호점은 이제 석사점에 저희가 롯데마트 추천의 석사점, 이렇게 독일 하나로 좀 크게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롤러코스터다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다 아는데 이런 애니메이션 없네 해가지고 먼저 이제 독일에서 그 IT 회사였는 JJIT라는 말 그대로 IT 회사인데, 포스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든 회사가 신사업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사업을 마침 하려고 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전혀 모르던 회사, 재작년까지 전혀 모르는 회사. 그 회사가 저희 캐릭터를 보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되게 롤러코스터 새롭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제 디즈니나 유명한 거 하려고 했는데 이미 유명한 건 다 계약이 되어 있죠. 디즈니 캐릭터 새로 나온다 그러면 기존에 뭐 계약했던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계약이 돼요. 그 새로운 또 회사들이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약하기도 힘들어요. 돈 쌓고 들어가도 계약하기 힘들어요. 이미 플레이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디즈니나 이런 거 유명한 거 이외에 될 만한 것들 그분들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을 했어요. 참고로 올해 10월 2일 날 독일도 저희 어린이 채널 방송에서 놀이가 독일어로 더빙이 된 방영이 됩니다. 확정이 됐어요. 독일 더빙 다 끝나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라이센싱 보통 계약을 하면 당연히 애니메이션 만든 거 줘야죠. 다 주는데 보통 줄 때 이제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을 줘요. 가이드북에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 할 사업들, 구상들이 있었어요. 사업, 회사 속에서까지 주진 않았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테마파크 사업이 있었어요. 키즈카페 사업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보더니 이게 뭐냐, 키즈카페 이게 뭐냐.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 가는 공간이다. 근데 걔는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독일에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쇼핑몰에 우리는 웬만한 쇼핑몰 마트에 다 있어요. 독일은 애들이 이제 좀 강하게 키워서 밖에 키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니즈가 없었던 것도 있고 시장이 없었던 것도 있고 왜 시장이 없을까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지만 패턴이 뭐 밖에서 많이 놀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더니 이게 돈이 되겠다 해서 이걸 먼저 하자는 걸 방영 전에 그래서 정말 시작하게 된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계약을 했어요. 걔네들도 진짜 대단한 애들인데 저 일단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계약한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수없이 만나고 과정 하여튼 생략하고 이제 제가 덜컥 계약이 돼서 이제 여기 독일 스카이라이트 플라자라는 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검색해 보신 지금 휴대폰으로 검색해 바로 나와요. 프랑크푸르트 제일 큰 몰이에요. 옆에 그 바로 코엑스 같은 전시관이 있고 외국 관광객이 아니라 행사에 오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이유가 진짜 바로 옆에 코엑스 같은 게 있는데 밥 먹으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노출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거기 2층에 있는 푸드코트에 저 키즈카페가 있거든요. 혹시 프랑크푸르트나 아마 이제 회사 만드시면 프랑크푸르트 정말 행사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시회가 많은 도시가 프랑크푸르트예요. 전시 공간도 코엑스만한 게 한 20개 정도 정말 커요. 전 세계 애들한테 이게 보여지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저희가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송을 하다가 마침 제 처남이 키즈카페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일산에. 저는 되게 실패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요. 일단은 회사를 만드는데 실패한 사람들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거를 잘 알고요. 또 이게 회사 대표를 하다가 실패해서 오신 분들은 또 제 말을 좀 잘 들어요. 저는 아직 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뭐 되게 구분구분 하시거든요. 의외로. 두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아무래도 답이 없어요. 이거를 더군다나 얘네들 이제 인건비가 독일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처음에는 컨텐츠만 개발해서 제가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한 10번 이상 만났죠.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현지답사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저희 보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들 중에 한 망하신 분들 중에 한 70%는 또 안 돼서 망한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통 잘 돼서 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잘 될 것 같으니까 막 돈 빌리고 막 투자 받고 이래가지고 올빵하다가 보통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쉬운 케이스 사드 보시면 돼요. 사드 때문에 롯데도 다 싹 쳤었잖아요. 저희 한국의 컨텐츠 회사들이 사드 때문에 정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진출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싹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막 중국에서 투자받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또 투자받고 VC 투자받고 지사 만들고 했다가 사드 터져서 다 끊기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회사 만드시면 또 알아야 될 게 투자는 투자가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이 다른 데서 돈 받는 건 다 빚입니다.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투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말에 이렇게 반대하실 분들도 있는데 투자든 뭐 은행 대출이든 뭐 부모님한테 빌리는 거는 다 빚이에요. 언젠가 갚아야 될 거. 투자사들은 투자를 해서 잘 안 되죠? 다 해소합니다. 냉정하게. 투자사는 정말 무서워요. 싹 해서 자기네들 책임지면 안 되니까. 일시에 회수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망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더 빨리 망해요. 빨리 회수해야지 이게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도 또 받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보통 처음에 뭐 회사 만들 때 많은 돈 준다고 하면 대부분 또 사기가 많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사이에 작년에 라파에 그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4월이었는데 냈어요. 근데 그게 또 덜컥 또 운이 좋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좀 개발은 하고 있었어요. 계약이 돼 있었으니까. 계약이 2월에 됐었고 한 2개월간 계약하고 마침 딱 개발하고 있었는데 지원 사업 나오고 이거 우리한테 주려고만 나온가 보다 이거 했더니 정말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좀 소중하게 잘 썼는데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가 11월에 오픈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또 테스트를 안 해본 거예요. 실전 테스트. 그래가지고 작년 7월에 캐릭터 페어가 이제 저희 캐릭터 페어를 항상 참석을 하고 애니메이션 회사다 보니까 캐릭터 페어 때 저희 만든 컨텐츠들 한번 싹 시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게 근데 이제 해보기 정말 잘해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솔직히 생각보다 잘 되는 것도 있었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다 관리한다고 했는데 막 온라인 버벅거리고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꼭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을 꼭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통 MVP 프로덕트라고 해요. 로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는 아니고 제가 그 약자를 잊어먹었는데 이제 그 최적화된 프로토타입을 출시를 해서 고객의 반응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키즈 카페라는 거는 고객의 반응을 테스트하기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안 좋은 게 뭔가 생기면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만 오지 않아요. 부모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라도 한 번 나면 정말 큰일 날 사고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7월에 전시를 했는데 더군다나 독일은 정말 법이나 저희가 공사 정말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마침 그 행사 때 롯데마트에서 본사의 담당자가 저희 부스를 보고 입점 제한이 온 거예요. 그게 여기 롯데마트 석사죠. 근데 운이 좋았던 게 마침 입점 제한도 왔고 사이즈가 되게 작았어요. 55평. 보통 이제 키즈 카페가 좀 달달려면 100평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저걸 덜컥 물어 잡았어요. 왜냐하면 50평이면 되게 작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만들어서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보고 우리도 운영도 노하우도 익혀서 몇 개월 한 후에 그 인테리어 팀을 데리고 독일을 가야겠다.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또 매출도 정말 많이 났어요. 매출 첫날 막 신규 고객 500명 왔다고 점장님이 막 감사 메시지 보내고 근데 속으로 또 이게 방향이 맞나 보다 생각했었고 그리고 실제 진짜 여기에서 오픈을 했던 한국의 인테리어 팀, 외국 인테리어 팀이 아니죠. 제가 인테리어 팀 고를 때도 인테리어 업자들 모르니까 딱 조건이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은 저거 만드시고 저랑 같이 독일 가야 됩니다. 딱 저 조건이 딱 하나. 왜냐하면 만들고 나서 다시 새로운 업체 뽑아가지고 가면 또 뭐 문제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할 때 사실 돈 많이 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행착오죠. 시행착오인데 근데 다행히 매출이 좀 잘 나와서 운영을 한 팀을 진짜 그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딱 10월부터 가서 했는데 11월달 오픈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이시죠? 2월 24일날 오픈했거든요. 다양한 오픈을 좀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러니까 큰 계약이 갑자기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한번 이렇게 가끔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독일 계약을 덜컥 물어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레퍼런스가 된다. 독일에 왜냐하면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이런 키즈 카페에 진출하신 회사들은 많은데 유럽의 키즈 카페를 프랜차이즈들 만든 회사는 단 한 회사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 같은 회사가 이런 걸 만들면 엄청난 레퍼런스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승부수로 물었고 대신 준비는 나름 천천히 했는데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전시장 테스트하고 실제 운영까지 했지만 또 처절하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서 결론은 근데 잘 만들어냈어요.
결론. 이거 오픈하는 날 저희 같이 갔던 실장이 3개월 여기 있었는데 처음엔 한 달 모르고 좋아해서 고생해도 맨날 맥주 마시고 학생 먹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질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 오픈할 때 진짜 울었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더워서. 근데 그 과정은 또 너무 길어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기 뒤에 메일 주소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보기만 하고 저는 솔직히 눈팅만 하거든요. 잘 안 올리는데 제가 1년 만에 저도 이거 오픈하고 오는 날 올렸어요. 너무 막 저도 감에 가면 감정이 높아서 올라가지고 3개월 동안 고생하고 이제 독일 친구들한테 막 뭔가 규정도 까다롭고 당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운영하고 있고 결론은 저거 지금 85평 했는데 잘 돼가지고 지금 확장공사 요청이 와서 60평 더 옆에 있는 거 해야 된다고 와가지고 지금 견적도 어제 보냈는데 좀 허걱하고 있어. 또 고생하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시공은 안 하고 저희가 마감재만 가서 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시공을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구기점 키즈카페 구기점 얘기 오겠습니다. 아까 잘 들으신 분은 기억나겠지만 제가 놀이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키즈카페를 80% 이상 마트에 있는 걸 봤어요. 뽀로로 카페 열었다 막 신기해서 한 번은 가요. 한 번은 또 새로운 가져야 질리니까. 근데 또 가자고 별로 사실 얘기들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가자고 해도 그냥 여기 가자 하고 애들은 이제 키즈 카페에 가는 거 좋아하니까 보통은 마트에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독일부터 지금까지 다 이제 마트 들어가는 전략이고 이렇게 이제 좀 성공적으로 오픈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롯데마트랑 홈플러스랑 이런 또 특이하게 또 중국에서도 또 연락이 오고 해서 한 20여 군데 이상 지금 오픈 요청이 와서 좀 한참 막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상암동이니까 상암동 홍보관에 저희가 또 놀이 키즈 카페랑 MR 라이더 이렇게 해가지고 150평 정도 12월 15일 날 오픈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니까 홍보관은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제 돈을 받으려고 저희 말했기 때문에 돈 받아서 절반은 서울시 기부 체납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절반은 나눠가는데 이제 연락 주시면 무료 입장도 드리도록 하고요. 12월 15일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이제 오시면 뭔지 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은 되게 간단해요.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이고요.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는 돈은 못 벌어요. 그러면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살아가는 콘텐츠로 제가 잘하는 분야지만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막 또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니메이션을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그냥 딱 하나예요. 홍보.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11분 52부작이거든요. 거의 570분인가? 570분을 계속 풀어줘요. 케이블, IPTV. 방송국은 뭐 적은 돈이지만 돈도 저희한테 주고. 그러면 방송국에서는 저희한테 돈을 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이제 광고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막 물건 팔잖아요. 안구 팔고. 그래서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 돈을 안 줘요. 니네도 광고하잖아. 우리가 무료로 광고에 내면 너네 거 돈을 줘야 돼.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 시장의 논리로 보면 저희 전략은 되게 심플해요. 애니메이션 아까 이렇게 전 세계 방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강력한 저희 홍보 효과입니다. 저희 놀이 지금 아마존 프라임 방영하는데 미국 애들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나 뭐 CCTV나 말은 쉽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드터즈 3년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지만 지난 3년간 CCTV에 국영방송에 방영된 한국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그 전략 때문에 중국 회사랑 공동 제작을 해서 이런 변수를 좀 피해 가자는 좀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디지털 키즈 카페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방영하고 계약하고 키즈 카페하고 방영하고 키즈 카페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략은 다양한 국가의 키즈 카페, 디지털
디지털 키즈카페 새로운 컨셉을 진출시키자 계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전략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12월 달에 미국에 있는 알라바마주에 있는 유토피아라는 큰 이제 어린이 시설에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공 던지기 놀이방이라는 컨텐츠도 하나 팔아서 설치도 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이제 그렇게 오픈하고 자신감이 얻어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그 올란도에서 저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올란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국 올란도에? 디즈니랜드. 네,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디즈니랜드는 LA에 있고. 그래서 디즈니 월드가 생기고 나서부터 거기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은 전 세계 테마파크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이 올란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테마파크. 그렇죠. 테마파크 행사가 매년 12월에 있습니다. 왜 12월에 있냐? 올란도는 더워요. 그래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이게 다 모든 게 되게 자연스러운 패턴이긴 해. 모든 사업이 새로운 게 없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와중인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실내형 테마파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냥 신청해가지고 부스 열고 갔어요. 갔더니 생각보다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행사장에 이런 분들은 매년 오겠죠. 왔는데 저희 부스를 보더니 놀이방 너무 좋다. 설치를 해달라. 얼마냐? 얼마다. 계약하자. 근데 이제 제가 좀 두려워. 그거 계약해가지고 한 2만 불 정도 되거든요. 2천만 원, 2,200만 원, 2,400만 원 되는데 요걸 설치를 인부로 내려가서 설치를 하고 오느니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내가 행사장에 있는 거 떼서 가서 설치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좋대.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이제 막 하다가 12,000불에 이제 딱 내고를 했어요. 중고니까. 사실 새거 갖고 있는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시회에서는. 전시회 하루 남겨두고 그날 저녁에 떼가지고 막 못하게 했는데 몰래 떼서 그거 신고 급하게 비행기 예약을 해가지고 알라바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일단 간다고 했더니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를 한 3시간 타고 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 알라바마는 완전 시골이에요. 비행장이 없어요. 비행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렌터를 해서 5시간 운전해서 가야지 나오는 곳이었어요. 일단은 무조건 판다고 해서 했는 건데 그럼 설치를 그 다음날 해야 돼요. 저녁에 이제 때가 그리고 이제 그 놀이방에 있던 곳은 이렇게 X자로 막아놓고 보자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벤처 회사라는 거는 되게 스피드랑 속도감이 생명이에요. 어찌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불법적인 걸 빼고 근데 불법이라는 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뭐 아시지만 뭐 요즘 뭐 타다니 카카오 택시니 이런 거 불법이냐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법적인 게 아닌 어떤 새로운 영역일 수 있어요. 전시회 도중에 물건을 철수한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냥 한 거예요. 만약 이런 업체가 많이 있으면 전시회 측에서 불법이다 아니다 하면서 이제 뭐 못하게 하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 행사 50년 된 행사인데 저희처럼 한 업체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팔고 저희는 또 이것도 레퍼런스가 돈보다 미국에 설치를 했어? 그러면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말로 보여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말로 뭐 놀이 되게 좋고요 뭐 새로운 컨셉이 이거보다 독일에 설치했고요 미국에 설치 이게 그냥 끝나요. 이런 팩트의 레퍼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퍼런스를 위해서 이런 레퍼런스는 쉽게 오지 않는다. 어떤 여러분들은 뭐 내가 뭐 전시장에서 떼서 가서 설치를 해도 투자자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했던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했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저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저걸 하기 위해서는 약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대한 스피드를 단축시키는 게 좋아요. 제가 계약을 해서 한국 가서 물건 가져와서 가고 이러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간 김에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도착을 했더니 이게 다만 뒤에 막 자료가 있을 텐데 불가능해요. 이런 게 전시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페이스북 뒤에 나오긴 하는데 뭐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저 뒤에 자료 나와서 보여드리고 갔더니 진짜 불풍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벽이 있을 줄 알았어요. 벽이 없어요. 벽이 없는데 본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물망으로 해놨어요. 어떡하지? 이거 설치는 우리 벽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도 이거 프로젝터도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럴 때 좀 미국에 살던 경험이 있어서 홈디포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렇게 미국은 워낙 혼자서 막 집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이즈나 이런 거 재주면 막그 판도 썰어주고 뭐 그런 공구들 파는 큰 이케아 같은 곳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홈디포 우리나라에도 이런 잘 될 것 같아요. 이케아도 잘 되는 겁니다. 좀 여담인데. 하여튼 홈디포를 가서 사이즈를 재가지고 합판을 썰어와서 가서 붙여가지고 뚝뚝뚝 두드리고 프로젝터 달고 컴퓨터 인터넷선 연결해서 딱 했더니 저녁 11시 딱 끝나더라고요. 저녁 11시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또 귀국하는 아침 비행기가 아침 6시여서 그분들이 수고했다 호텔을 잡아주셨는데 아까 5시간 차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차마 이제 그 거절할 수는 없어서 호텔 들어가서 1시간 자고 못 일어날까 정말 두려웠는데 그래서 정신력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졸음운전하면 끝나니까 12시에 1시간만 자고 체크아웃 원래 이제 해주신 분한테는 아침에 갈게요 얘기 이제 의뢰상 했는데 12시에 나와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설치해주는 두 분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밟아가지고요. 경찰 있을 만한 이제 좀 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개인 성향인데 저는 해외 가면 꼭 차를 빌려요. 왜냐하면 그게 더 빨라요. 항상 이렇게 택시 타고 기다리고 대중교통 타는 거로 빨라서 항상 차를 빌리거든요. 그냥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디 가자 했을 때 제가 그냥 가야 되니까 주차 비료는 좀 나오는데 어쩔 때는 차 빌리는 것도 살 수도 있고 아이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경찰이 있는 구간들은 좀 약간 느낌상 알아가지고 줄여야지 진짜 경찰이 있어서 한 대 잡혀있고 막 이래가지고 200km 달렸다가 한 100km 정도 이래가지고 공항 도착해서 와서 만들어낸 게 저 알라바마에 있는 놀이방 컨텐츠고 문제가 사실 좀 많았지만 아까 저희 컨텐츠의 핵심은 온라인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다 해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팔았길래 망정이지 지금 다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지금은 되게 정말 작동 잘 돼요. 안정적으로. 거의 99.9%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모든 회사 만드시면 똑같겠지만 저도 이제 목표가 2017년에 방영해서 일단 첫 번째 좀 했었고 2단계 이제 놀이파크 만들어서 오픈해서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 전 세계 30개 국가에 만들고 5년 내에 이제 디지털 테마파크를 전 세계 200개를 만들어서 저희도 한 기업 가치를 1조 원 정도 실현하겠다. 모든 회사의 꿈이 스타트업의 꿈이 유니콘의 꿈을 가지고 있고요. 계산은 간단해요. 이제 키즈카페가 200개면 보통 매장 하나당 좀 작지만 보통 한 10억 정도 매출이 난다. 맞으면 2천억 정도 매출 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2천억 정도면 이제 보통 이제 주식 상장을 할 때 기업 가치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전통적인 방식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에 상장을 하면 보통 퍼라는 개념을 해서 한 5배에서 10배, 많게는 20배의 가치로 상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수적으로 한 5배라고 보면 1조 원은 되겠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해서 일단 하고 열심히 이제 투자 받으러 다니고 있고 이게 어제 이제 일종의 투자는 아닌데 이렇게 좀 투자자도 있고 이제 기업 보고회 같은 발표에 가서 발표했던 자료예요. 이렇게 발표하고 어제 왔어요. 시계는 여기까지 궁금하거나 해요. 벌써 3시 20분이라서 3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4년이 아니라 7년 내내 회사 만들기부터 지금까지. 예, 왜요? 만약에 중단했으면 왜 중단했는지 중단하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8시에서 11시 사이 아무 때나 오면 그냥 하루에 점심 식사 시간 빼고 8시간 근무하고 가면 돼요. 대신 이제 이걸 잘 하려면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회사의 직원들이 있는 동안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요즘 이제 대기업들도 뽑을 때 되게 첫 번째 보는 게 대부분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능력보다는 진짜로 스펙도 스펙인데 스펙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고 최근의 경향은 소통을 잘하는지를 봐요. 저도 절실히 느끼는데 회사 만들면서 아무리 저 혼자 열심히 잘하죠.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하는 거 모르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 혼자 막 이거 구상 다 했어요. 공간마다 붙일 수 있게 해가지고 옆에서 뭐 앉아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좀 안 좋기도 하다고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막 오픈형 공간이 개인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으니까 좀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나 대표들이나 방향성은 그거보다는 좀 대화를 하게끔 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사실은 직원을 뽑을 때 처음에는 능력 이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크리스피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희 회사 일하기로 오는 사람 있으면 너무 막 소중했어요. 지금 어떻게 알고 왔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학생들 되게 많이 했었고 학교 인턴으로 왔다가 남은 친구들이 좀 많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되게 이 사람 잘하겠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린 결론은 작년부터 내린 결론인데 회사 만들 때부터 내린 결론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거 배우는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8시간이 아니라 한 4시간, 5시간만 일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힘이 정말 무섭다라는 걸 소통을 통해서 느껴요. 아무리 뭐 신입 직원이어도 저희는 좀 나이대가 좀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간 졸업한 10대부터 50대 이사님도 계세요. 대부분은 물론 뭐 20, 30대가 주축이긴 하지만 근데 그들이 50대의 어떤 노하우와 10대의 파릿파릿한 아이디어가 결합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난다는 걸 회의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세상에 정말 굉장히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걸 느끼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일반적인 얘기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잖아 하면 그게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사실 그걸 좀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뭐 물어보고 별로 의견 없어도 그래도 꼭 물어보고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되게 소중해요. 그 친구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 달에 한 번 말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월급 더 줘도 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진짜 그 소통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소개하고 저희는 이제 회사가 좀 글로벌하게 또 멤버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말보다 행동, 팩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회사는 국내에는 너무 플레이어들이 많다. 희망이 없다. 맞기 때문에 해외로 가야 되겠다. 해서 실제 이 독일 친구 빼고 나머지 직원들 다 지금 여기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총 한 6개국 정도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프랑스, 뭐 다양해요. 프랑스, 인도, 이란, 중국, 미국. 이 독일인 친구는 저 회사 처음 만들어서 7년 전에 전시회에서 만났다가 한 1년간 만나다 보니까 너네 회사 투자 받냐 해가지고 이제 먼저 조금이지만 엔젤 투자. 지금까지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국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런 회사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니까 저는 이제 회사 만들었을 때 크게 가졌던 생각이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는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거랑 좀 다를 수는 있고 저도 테드도 많이 보고 진짜 많이 기업가 이런 책도 봤는데 저처럼 얘기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없어서 새로울 수 있어서 또 충격받을 수 있는데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만드는 데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도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능력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능력도 뭐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돈이 있으면 사업은 성공합니다. 삼성이 하면 성공하고요. 돈만 많으면 대부분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돈은
실패를 커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삼성에도 실패해요. 왜냐면 삼성 자동차도 실패했죠. 삼성이 망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이종우 씨가 했었던 뭐 이전자 다 망했지만 삼성은 더 큰 회사가 됐어요. 꼭 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의 양만큼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그게 사실 내공이 갖춰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저는 터득하고 회사를 만든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에 돈이 한 푼도 없이 저는 창업을 했어요. 진짜 빵원으로 했는데 진짜 빵원이에요. 제가 뭘 믿고 창업하냐고 부모님도 난리하고 했는데 돈이 소중했기 때문에 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3년간 좀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나온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정부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 이런 지원 사업들, 이런 무료 교육, 뭐 여러 가지 지원 교육. 이게 저는 그 회사를 하는데 이런 거가 필요한데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게 창업의 어떤 생태계나 이런 거는 뭐 하도 많이 나와요. 잘 안 좋긴 한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정말 잘 돼 있어요. 아마 전 세계 탑일 거예요. 저 진짜 어디를 가도 제가 스타트업 회사 웬만한 다 가봤거든요. 테크크런치, 뭐 실리콘밸리, 저 제일 유명한 핀란드 헬싱키, 뭐 슬러시 웬만한 행사를 다 가봤는데 다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그 행사들 다 어떻게 갔겠어요? 정부에서 다 지원해줘서 갔거든요. 그 다 놀래요. 니네들과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 나라들도 많고 중국이 최근에 무섭게 벤치마킹 하고 있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돈이 없으면 창업하지 말 게 아니라 돈을 이제 구해야 되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제 지원 사업을 열심히 두드리셔가지고 지원 사업 하면 좋은 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도 돼요. 내가 이만큼 잘하거든요. 저 처음에 지원 사업 썼을 때 한 페이지 쓰는데 제가 일주일 걸렸거든요. 진짜로 이게 한 줄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썼습니다. 올해도 돈이 없지만 열심히 받아가지고 또 한 10억 정도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받았고요. 투자 들어와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지원 사업을 또 지원금을 우리나라 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되게 쉬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회사. 네, 삼성.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지원받아요. 진짜로. 우리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죠? 그들은 몇 조를 받습니다. 애플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최근에 사업 옮기면서 도시들한테 프레젠테이션 보내라 그랬어요. 20개 도시가 절세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지원사업 받는 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부끄럽진 않으시겠지만 누구나 받아야지 회사가 클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이 내신 세금, 여러분이 부모님 내신 세금이 돈이 없이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돈 많은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최근에 오늘 아침에 10분에 봤는데 일본에서 반도체 이제 뭐 구순이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정부에서 반도체 사업에 4조 7천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걸 받은 회사가 몇 개 회사 삼성하고 하이닉스인데 걔네들 돈이 없어서 4조 7천억 왜 거기에 주는 거야 했는데 별로 생각들이 없죠. 4조 7천억 준다고 해도 뭐 별로 생각들이 없어요. 그 엄청 큰 돈이 4조 7천억이면 아마 여기 계신 분 하여튼 스타트업 4만 7천 개를 할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곳일 때는 적극적으로 그게 훈련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처럼 됐을 때, 애플처럼 됐을 때, 아마존처럼 됐을 때 그 정부에서 다양한 딜을 이뤄내면서 정부와 그 다양한 또 사업들을 크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지원 사업은 그냥 필연이라고 봐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없어서 했는데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다양한 딜을 합니다. 그걸 훈련을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지금 현재 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큰 회사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날 때 되니까 마지막 한 장도 있으니까. 이 외에도 저희 좀 다양한 애니메이션 또 캐릭터를 제가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던 방식으로 저희 회사는 다른 애니메이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뭐 다른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저희는 항상 삼각형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은 날라리 비행기지만 제가 회사 만들었을 때 기록기획이었다라는 걸 하여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3일째 되게 트리니티 삼각형 나오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뭐 저기 다 연락처들 아시나요? 네, 뭐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게. 해외 진출을 하셔가지고 컨텐츠 같은 거 판매하실 때 예. 보통 이제 나라마다 아니면 공통적으로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냐고 현지 법인을 만든다든가 기사를 차린다든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벤처 정신이라는 개척 정신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다 달라요. 모든 게 다르고 독일에 만약에 저희처럼 IT 회사랑 계약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아마 방송국이랑 계약했으면은 키즈카페 같은 거 사업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다 다르고 제가 한 5분만 조금만 하려서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서 제가 아까 중국이랑 그 공동 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7년 전부터 중국인 직원이 저희 회사 1호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중국을 갔는데 한 2, 3년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중국은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제 친구도 의류 사업에서 중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대부분은 초기에 돈을 많이 버세요. 대부분은 갑자기 뭐 정부에서 정책이 바뀐다든지 세금 폭탄을 준다든지 해서 쫄딱 망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의 패턴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사드 때문에 롯데마트 쫄딱 해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드를 예측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예측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중국을 가고 싶은데 중국은 그렇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3년간. 그런데 저는 중국을 가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걸 깨달았는데 돈이 없어서 창업을 했잖아요. 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루틴을 찾아갈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류가 뭐 이렇게 물론 한국 콘텐츠 좋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까 얘기한 저희가 똑똑해서 이런 것들보다는 대부분 다 비슷한데 사실은 어떤 시장의 상황, 시스템이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중국이라는 시스템을 그렇게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동시에 두세 개 국가, 그러니까 제일 좀 예를 쉽게 들면 어떤 서양이랑 동양이랑 동시에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되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완전 시장을 다 막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에요. 한국 뭐 예를 들어 미국하고만 싸우지. 그래서 미국하고 좀 안 좋아지니까 또 이제 저희 뭐 좀 한국 좀 좋게 해도 이러잖아. 항상 그래요. 한쪽 틀려지면 한쪽은 맞고 이거는 좀 동서고금 패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하고 제작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마침 저희 애니메이션을 유럽 회사에서 배급을 하겠다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중국 제작사는 약간 좀 신생이었고 얘네들은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해외에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게 모든 회사의 대기 명분이었어요. 그때라는 게 한 4년, 5년 전에.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웨이니 뭐니 막 해외 헐리우드 영화사도 사들이고 투자하고 되게 많거든요. 만다가 막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에 우리 크리스피라는 회사가 IP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곳에 방영을 하고 제작을 하고 배급을 유럽 회사에 맡기면 좋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이거를 한 계약서에 3자 계약을 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1년간 그 작업을 전 세계 10개 도시의 3개의 플레이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왜 그랬냐면 전 세계 전시회들이 좀 다양해서 로마도 가고 본사도 가고 다 같이 중국도 가고 저희 서울도 당연히 오고 라스베가스 라이센싱 행사도 가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봤을 때 10번 만났더라고요. 상해, 뭐 강조 다 해서 그 10번이라는 1년 동안의 기간에 만들어낸 계약이 3자 계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드 때. 왜냐? 사드 때 중국 회사는 저희 회사랑 하기 싫어했어요. 당연히. 왜냐면 강조 총국에서 뭐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걸 듣고 제작한 회사 어디가 있어요?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인데.
근데 유럽 회사가 계약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니네 한국 회사랑 하지 마 다 했지만 얘네는 이제 우리 유럽이랑 하는데 이거 한국 때문에 깨면 유럽 회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피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전략이라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보다 전략을 세우고 어떤 형태로 만드는데 더 에너지를 좀 조금 더 투입을 하시는 게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데 그게 딱 맞춰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하고한테 좀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도 아까 저기 이제 보는 책벌로 보고라는 프로젝트 지금 인도랑 공동 제작을 하고 있는데 중국 회사랑 인도랑 저희랑 해서 선자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인도랑은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은 그렇게 3자 계약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합자로 중국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보통 뺏기거나 망하거나 나온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오리온도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오리온 만나가지고 하는 게 중국 오리온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른 플레이어들을 좀 이질적이지만 깨면 본인도 보호가 되고요. 파이도 커지고 되게 좋은 거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본인 갖고 계신 거 욕심 갖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좀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좀 권리도 좀 나누시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되게 보호가 많이 돼요. 그걸 저는 좀 절실히 느꼈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도 장시간 얘기해서 좀 힘든데 제 옆구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회사 어떻게 만들었느냐 얘기하는 게 사실 밤새워도 할 말들이 너무 막상 해보니까 정말 할 말들이 많네. 정말 앞으로 얘기 지금 못한 얘기도 너무 많은데 7년간의 이야기들을 좀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질문 주시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성심성의껏 제가 항상 매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해외 나가도 제가 항상 데이터 루밍을 하니까 조금 며칠 걸릴 수는 있지만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바삭바삭한 회사 PSP 대표 선생님.